네 번째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행 관련 서비스를 받으면 신변의 안전 노출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이행 관련 가정폭력의 전례는 없더라도 이행 관련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또 오늘날에는 법률상 혼인관계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실질적으로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다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커버하자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단 지금 국가의 역할을 한층 강화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금 공공성을 더 강화시키고 국가가 더 할 수 있는, 국가가 제대로 더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면서 현재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소송이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행관리원은 지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있는 일부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성을 갖지 못해서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속성을 도모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이행관리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 개선을 위한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 성립을 통해서 협의에 이른 경우에 신청자의 만족도라든지 이행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보면 가족 중심의 예방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6가지의 제언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2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올해 36세인 미혼 양육모이고요. 지금 아이 아빠랑은 헤어지고 연락은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임신을 했다는 거 알렸을 때 아이 아빠가 연락이 왔죠. 너무 패닉 상태라고.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연락이 좀 두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처음에 혼자서 기를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지만은 이거를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말 아이한테 아빠라는 존재가 정말 크다는 거를 알았고, 아이가 그냥 아빠 노릇만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저랑은 어차피 이어질 인연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기 법률공단에 제 상황을 다 얘기를 했고, 그런 준비 서류를 다 가지고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인지청구라는 거를 미혼모가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인터넷 정보나 그런 게 너무 전무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거기 창구 직원이 너무 공무원 같은 분이 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를 치면 알 수 있다,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 아빠에 대해서 뭐 정보라고는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가 다였기 때문에 그 아이 아빠의 주민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 3사 통신사를 통해서 아이 아빠 주소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만 지금 한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3개월 걸리고 나서 이제 사건 번호를 매달 확인을 했죠, 보면서. 근데 이제 아이 아빠가 이제 안양에 주소지가 있다는 거를 파악했고, 이제 아이 아빠의 주소지인 안양 법률공단으로 또 사건이 이전됐어요. 전에는 제가 대구에서 저희 엄마랑 같이 살 때 그 소송을 진행했던 거고, 이제 대구에서 그 변호사가 또 이제 안양으로 또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게 2014년 4월이었고, 2014년 10월 31일 날이 아이 아빠의 변론 기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안양에 이게 안양으로 이전된 그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고, 그 답변서에 이제 아이 양육비를 어떻게 내겠냐는 답변서에 아이 아빠가 적은 내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이 아빠 지금 너무 돈을 못 벌고 있고 양육비를 낼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집도 없고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아이 아빠 재산이나 뭐 부동산이나 저는 그런 거 있는지 아는데 재산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또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사 통신사를 통해서 아이 아빠 주소지를 파악하는데
왜 그거는 파악 못하냐고. 그럼 아이 아빠가 나 돈 없다고 양육비 못 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변호사는 자기는 그냥 지금 일 처리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그러면은 저는 그만하겠다고. 이거 제가 인지 청구를 해서 저한테 얻어질 게 뭔지, 전 양육비 받으려고 하는 거 있지만 아이랑 또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아이의 아빠랑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것도 컸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 얘기하더라고. 지금 장난하냐고. 국가 세금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지금 장난하냐면서. 그래서 2014년 11월 24일 날 제가 최종 판결을 받았고, 근데 그 기간이 9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양육비를 받겠다. 과거 양육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300만 원이었는데 분할 지급하라. 근데 제가 청구했던 양육비의 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한 달에 30만 원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듯이 아이 아빠가 돈을 잘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지 청구를 하고 나서 저는 아이 아빠 성으로 따라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인지 청구는 그 말대로 아이 아빠 지금 저는 강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받고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본적지에 있는 구청에서 이거는 강제 인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저는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아이 아빠에 등록이 되면 아이가 아이 아빠랑 지금 연락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이 아빠가 또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을 아이를 한 달에 몇 번을 보겠다, 그런 것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아이 아빠 가족 밑에 억지로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뭐 강제 인지니까 해야 됐고, 근데 제가 강제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조정조서나 집행문이나 송달 증명은 이게 다 필요했어요. 근데 구청으로 갔을 때 구청 직원이 너무 당황하더라고. 인지 청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제 법조항이 있는 책을 찾아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부계 사회니까 무조건 아빠 성을 따라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성을 따르고 싶으면 아이 아빠랑 같이 와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합의서에 아이 아빠 인감 증명이랑 도장이랑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아빠를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제가 전화로 얘기했을 때 나 내 성을 따르고 싶겠고 이걸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또 아이 아빠한테도 아이 아빠 주소지로 또 서류를 보냈죠. 그리고 또 인감 증명이랑 또 다 받고 또 구청으로 갔어요. 근데 구청에 또 그 직원이 마침 또 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또 빠꾸를 당했어요. 2번이나, 그럼 또 다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하겠냐니까, 또 그 직원한테 그 과정을 다 설명해야 되는 그 너무 괴로움에, 그냥 제가 처음 해봤던 그 직원이 아니까 그 직원으로 하겠다고 이제 3번째 갔는데, 그게 1년 가까이 돼서 이제 아이 아빠한테 그 인감 증명이랑 뭐 합의서의 도장이랑 그 시간이 거의 6개월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또 부모 등록하는데 또 과태료 42,000원을 내고, 그렇게 아이가 아빠 밑으로 이제 가족 그 증명이 되게 됐죠.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거 인지 청구를 하면서부터 양육비를 지금 6개월째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까지 법률공단에 제가 필요한 서류들 뭐 다 보냈죠. 뭐 저의 개인 서류들이나. 근데 또 또 구청에서 또 부모 등록하려면 또 그 서류가 또 다 필요해요. 그래서 또 그 법원에 갔어요. 아이 아빠의 주소지인 안양 법원에 가서 또 그 서류를 다 떼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야 됐었나 하는 후회감이 좀 많이 따랐어요. 근데 1년 동안은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뭐 띄엄띄엄 주기는 줬어요. 뭐 한 달에 30만 원이지만은 늦지 않고 줬는데, 이제 계속 늦고 안 주고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육비 관리 이행원이라는 사이트를 가서 한번 알아보고, 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근데 3개월 이상 밀리면은 그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서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 처음에 인지 청구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또 다시 다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저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또 그거를 안양 법원에 가서 또 법원에 가서 그런 조정조서나 집행문이나 송달 증명원을 또 다 보내야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몇 번, 세 번, 네 번 제가 일을 하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 가고 나서도 아이 아빠가 그거를 이제 집으로 소장이 왔으니까 받았겠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왔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냐고. 그러면 왜 때마침 지키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도 근데 아이 아빠는 그 소장을 받고 나서도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리 이행원에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집으로는 소장이 갔는데 왜 아이 아빠 직장으로는 왜 월급을 가압류 못하냐니까, 아이 아빠 직장 주소는 다 파악이 됐는데 그게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월급이 150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면은 최저임금 보호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이 아빠가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 소장이 갔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나서 직장으로 보내지, 그 전에까지 직장의 월급을 가압류할 수 있는 그거를 그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서 할 수 있다고, 채권 추심이라는 걸 할 수도 없다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느낌이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서 이렇게 양육비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SBS 뉴스 제가 3월에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서 본 내용을 보면은 그 양육비를 주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은 어떤 받을 방법도 없고 어떤 제재도 못 한다는 게 양육비 관리 이행원의 한계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거기 그 상담 양육비 관리 이행원에 하는 그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면은 어떤 아버지가 누가 그걸 주겠냐고. 근데 그 담당 직원은 현재로서는 그렇고 뭐 재산 은닉이나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또 그래서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지금 3개월째 미납이 됐기 때문에 또 이게 법률 구조 신청이 될 거라고, 대한 변협으로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한 법률 구조 조정 재단이라는데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스쳐 지나간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야 했던 변호사가 벌써 4명이나 됐고, 이제는 정말 너무 가기 싫더라고. 또 거기도 그게 안양이었어요. 그 변호사가. 그 안양 사무실에 또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거 얘기하기 싫다. 너무 지치고 나 이거 왜 했는지 너무 후회가 됐지만 이제 마지막이다. 제 자신이 너무 좀 비참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변호사가 이제 서류를 보더니 이제 이게 인지 청구로 인해서 양육비 소송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 변호사님한테. 근데 미혼모가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봤냐니까, 이런 케이스를 봤냐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거의 이혼한 분들만 해줬고, 그 한부모 미혼모가 이렇게 인지 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받는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